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제가 방금 한미반도체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연결돼서 AD 테크놀로지를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뭐 크게 다를 부분이 없습니다. 우선 구조적인 내용을 이해하자. 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반도체 구조를 이해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자, 돌아가면서 수익이 터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흥분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완제품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자, 여기 보이는 요거 있죠. 요게 AI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 그리고 여기 이게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그쵸? 요게 업그레이드돼서 들어가는 게 HBM이에요. 그쵸? 그래서 상승한 게 뭐죠? 한미반도체다. 그쵸? 그래서 상승한 게 한미반도체고, 왜? 여기에 이게 증폭돼서 들어가니까. 왜?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그쵸? 요거는 개인용 PC에서 사용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그쵸? 근데 이게 서버용으로 들어갈 때는 요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쵸? 이 냉각 효율도 더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더 추가하고요. 그리고 메모리도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나온 게 HBM이고 한미반도체가 올해 6배를 올라간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AD 테크놀로지를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하고 같은데, 자, 요겁니다. 요거. 요 내용을 보시면, 자, IP 프로바이더, 이게 ARM, ARM이에요. ARM. 그쵸? ARM의 실적이 좋아지려면 엔비디아에서 장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플에서 장사를 잘해야 돼요. 그쵸? 근데 팹리스 업체가 엔비디아, AMD, 인텔 이런 쪽이에요. 근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운드리 쪽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쵸? 파운드리 쪽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텔은 사실상 뭐 큰 상관이 없고, 여기 보면 팹리스 업체가 엔비디아고, 엔비디아에서 실적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급등세를 보인 거고요.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졌다는 건 어디 쪽에서 간다는 거죠? 팹리스, 즉 공장이 없다는 거예요. 공장이 없고 설계 업체. 자, 보세요. 팹리스는 반도체 제조 시설 없이 설계, 개발만을 수행하는 업체로, 설계한 회로는 생산 전문 업체, 그쵸? 파운드리를 통해 위탁 생산한다. 즉,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설계만으로 돈을 벌겠다는 거죠. 그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그럼 파운드리는 어디예요? TSMC와 삼성 파운드리고, 그쵸? 여기 나와 있죠? 파운드리. TSMC와 삼성전자, 그쵸? 그리고 여기가 1등, 2등인데 요 순위는 아마 바뀌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요게 있습니다. 디자인 하우스. 자, 보세요. 팹리스, 즉 엔비디아와 AMD가 설계한 회로 데이터를 파운드리에서 쉽게 생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잡일을 도맡아 한다. 그쵸? 파운드리는 딱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즉 TSMC와 삼성전자는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AD 테크놀로지와 같은 이 디자인 하우스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파운드리에서 최적의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잡일을 도맡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실적이 증가했다는 건 TSMC의 실적이 증가한다는 얘기와 같죠. 왜? 팹리스 업체에서 설계를 한 비용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쵸? 완제품까지 판매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건 파운드리의 공장이 계속해서 풀 가동률로 계속 돌아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디자인 하우스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HBM이 한국 시장에서는 올해 먼저 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AD 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뭐 가온칩스라든가 이런 디자인 하우스 쪽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그래서 지금 신고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AD 테크놀로지를 지금 매수해야 된다. 리노공업을 지금 매수해야 된다. 제가 이 다음 영상은 리노공업을 찍을 건데,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구조가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뭐 조금 올라간다고 매도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애초에 저는, 자, 보세요. 이게 언제부터 매수가 들어간 거냐? 자, 11월 23일입니다. 11월 23일이 이때 나온 거예요. 이때. 그쵸? 요날.
그래갖고 저는 금요일 날 이미 7% 수익에 들어갔습니다. 7% 수익에. 자, 오늘 반도체 중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가옵칩스, 요게 오타의 오타, 가온칩스입니다. 상승 폭으로는 높지만 매수는 AD 테크놀로지로 갑니다. 왜? 이미 먼저 신고가를 만들었고, 그쵸? 가장 먼저 올라오니까. 그러면 가격에 치중해서 내가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게 되고요. 이런 부분이 갖춰졌을 때 항상 신고가 매매를 이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자, 내가 반도체 종목으로 정말 100% 200%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3개월 안에 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반도체 종목을 어떤 걸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이 되고, 계속해서 이 시초가 단타도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건 무조건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는 거고, 신고가 매매를 진행한다는 건 시장 주도주를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통방에 입장하실 분들은요, 제가 딱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할 테니까 당연히 무료입니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AD 테크놀로지를 내가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쵸?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구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그 구조가 지나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한 가지 내용이다. 가격을 내가 얼마에 잡을지. 그래야 얼마를 벌지에 대한 부분도 대략적인 이 계산이 쓰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얼마에 잡을지에 대한 내용, 즉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그 구조에서, 그쵸, AD 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한미반도체 그리고 리노공업까지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요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영상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19페이지에 걸쳐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고, 자, 요 내용은요,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 주세요.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AD 테크놀로지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성의,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AD 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리노공업까지 어떤 식으로 이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즉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이라도 순차적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졌다. 그렇다는 건 ARM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생산이 많아진다. 그러면 파운드리에 대한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럴수록 디자인하우스에 대한, 즉 이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근데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내가 잡아가야 된다. 그랬을 때 정말 이거 100% 200% 터지는 겁니다. 그쵸? 한미반도체, 아니 누가 한미반도체가 올해 6배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냐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이 내용 보면, 자, 한미반도체를 제가 언제 매수한 겁니까? 자, 보세요. 6월 2일 날 쭉 보세요. 6월 2일 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자, 한미반도체 이동 조건 가격 24,100원. 그쵸? 지금 한미반도체 얼마예요? 지금 6만 원입니다. 그쵸? 6만 원. 저는 이미 이 구간에서 다 들어갔다는 거고, 당연히 지금은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을 갖춰야 된다는 거고, 그 구간이 지금이 최저기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담 전혀 없고요. 왜?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고가에 대한 공매도 부담 없습니다. 지금 그냥 매수해서 딱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반도체가 앞으로 큰 수익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그쵸?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참여. 요 내용은 실시간으로, 그쵸? 내용을 받아볼 수 있고, 그리고 숫자 3은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는지, 그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도체 항상 준비해 놓으시고요. 100% 200% 수익 나옵니다. 뭐 300% 400% 500% 얼마나 갈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이 저가인 것은 확실하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